기술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말하면 저희가 약간 전 세계를 지휘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 K뷰티를 이끌어 나가는 선두주자가 될 첫 발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분야이 처음에 마곡에 왔어요. 이 마곡이라는 요 포엑스라는 장소 자체가 저희가 처음 선택해서 이제 들어온 곳인데 이따가 이제 아마 입장도 가능하시게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경하시고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 행사 분위기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몸소 체험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준비 열심히 잘 해놨으니까 마음껏 좀 즐기시고 좋은 기사 잘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좀 드시면 됩니다. 서빙이 나올 거니까 이 자리에서 이따가 식사 드시면 되시고요.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간단히 또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런 세팅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세팅이거든요. 우리 기자분들 모시고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소주 한잔 같이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나눴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딱딱한 자리로 마련을 해서 우선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서울 마이스라고 하는 그에서 저희 코리아 더머하고 추계 학술 대회를 어떤 공로상으로 이제 추천을 1순위로 받아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 선정 기준이 국제 학술 대회가 아니고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어떤 그런 행사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서울시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라는 그 선정 기준에 저희가 제일 많이 부합된 어떤 행사여서 추천에서 이제 1순위를 받아서 1순위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곡 포엑스가 이제 처음 올해부터 이제 개원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층을 쓰는 첫 번째 행사가 돼서 우리 그 마곡 포엑스의 발전에도 코리아 더마가 기여한 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자분들한테 말씀 한번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피부과 의사회에서는 몇 년 만에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몇 년 좀 스탑이 됐었는데 아마 그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또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우리 기자분들 의학 기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자분들 상당히 귀하게 생각하고 모시고 하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 건강의 날, 우리 피부과 학회랑 같이 할 때도 기자 간담회가 있긴 한데 앞으로는 저희 단독으로도 자주 우리 기자분들과 만나서 피부과 전문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그 의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잘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편하게 코리아 더마뿐만 아니라 그냥 요즘 그 사실 우리 기자분들이 기사 쓰실 때 이 피부과 분야가 쓸 기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궁금했던 다른 분야라도 이번 기회 통해서 질문 주시면 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행사가 좀 의미가 있는 거는 다양한 그런 국제 행사로 피부과 그러니까 미용 그런 의학에 관련된 세미나가 많이 열리는데요. 저희 피부과 의사에서 이번에 주관하는 코리아 더마는 생각보다 그 다른 그런 디퍼런트
실제 강의의 그 퀄리티가 그 학회의 그 수준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하이 퀄리티의 수준의 그런 강의를 갖다가 저희가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특히 그 ASRMS라고 미국 레이저 의학회 회장님이 올해 오셔가지고 저희 축사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전 회장님 헬리찬이나 그 전에 마타인 교수님 뭐 그렇게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저희 학회에 와가지고 매우 그런 어떤 감동을 받았다. 되게 알찬 그런 강의가 준비된 훌륭한 학회였다라고 평가를 하셔서 저희가 점점 글로벌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홍보위원장 김경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이사님께서 이제 우리 코리아 덤마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조금 더 부연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연관 산업과의 관계인데요. 그 사실은 과거에는 그 해외에 그런 어떤 메이저 레이저 업체들이라든지 그런 보톡스 필러 업체들 우리 한국 의사들이 과거에는 그런 걸 많이 쓰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제품의 품질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코리아 덤을 통해서 외국에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런 효과가 전달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연관 산업들의 수출이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이제 리주널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리주널을 막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파마 리서치라는 회사가 과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이런 코리아만한 피부과 회사에서 실시하는 학회를 통해서 그 제품의 우수성이 홍보가 되면서 지금은 아주 전 세계를 어떤 신드롬을 일으키는 그런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새롭게 나오는 우리나라의 좋은 장비들과 그런 제품들을 또 이 코리아 도매를 위해서 코리아 도매를 통해서 또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도 부스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단지 우리 피부과 의사들과의 집안 잔치가 아니라 연관 산업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고 있는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마 리서치 리주란 용어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네, 저 메디컬 뉴스 김혜식입니다. 그 지금 1,800명 얘기하신 게 토탈 인원인 건지 아니면 미국 참가자만 따로 되어 있는 건지 외국 업체분들도 다 빼고 그냥 외국의 의사분들이 등록해서 여기 강의를 들으러 온 숫자가 1,800명이니까 외국 업체분들하고 의사가 아닌 단순 참여자를 더하면은 외국인들이 2,000명 이상 넘어가겠죠. 그럼 국내 선생님들 국내 선생님들은 이제 뺀 거예요. 국내 선생님들이 보통 1,000명 정도 오시니까 더하면은 한 3,4,000명 정도가 총 이 공간에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800명 중에서 피부과 의사에 대한 분포랑 그다음에 어느 나라가 많이 많은지 알 수 있을까요? 모두 다 피부과 선생님들이시고요. 어느 나라에서 많이 왔다라고 보면은 브라질, 그 남미 분들하고 그다음에 북유럽, 그다음에 뭐 전 세계에서 골고루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 온 대륙은 없고요. 그 아프리카에서도 오셨으니까 특히 남미 측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정도 성과면 사실은 죄송하지만 서울시장을 와서 인사말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청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시에 기여하는 거 이 정도인데 제가 그냥 농담인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지사 하실 때 저한테 어떤 공로상을 한번 주셨거든요. 이세훈 서울시장님도 이제 저한테 공로상을 주셨으니까 대권 도전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 부스를 잠깐 갔다 왔는데 외국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경제적인 효과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
안 가본 길을 저희가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메일 홍보 어떻게 또 어떤 각 나라의 피부과 의사회에 직접 우리가 전달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 눈이 이렇게 굴르다 보면은 눈덩이가 점점 커지면서 막 되듯이 요즘에는 이제 SNS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와서 경험한 외국 의사들이 자기 홍보하는 겸해서 SNS로 코리아더마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의사들도 알게 되고 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렇게 큰 홍보를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효과는 사실은 여기 와서 밥 사드시고 뭐 쇼핑하고 이런 경제 효과가 아니라 우리 부스가 120몇 업체들이 지금 부스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이번에 오신 외국 분들이 계약 이제 바이어들도 같이 오셨었거든요. 의사만 아니라 이제 해외 계약해서 팔고 이러는 거를 다 계산을 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조단위가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언젠가는. 홍보 방식 조금 첨언 드리자면은 사실 코리아더마 2019년에 처음 개최됐을 때만 해도 뭐 이 정도 인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특히 올해가 역대급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코리아더마가 끝나자마자 홍보 활동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크게 홍보를 한 건 아니고요. SNS, 특히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의 프로그램을 계속 홍보를 했죠. 저희가 이런 주제로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런 연자들이 강의를 했었다. 그리고 다음 코리아더마는 D 며칠, 뭐 D 300일, D 200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홍보팀이 따로 전담이 있어서 홍보 게시물을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나마 매주 계속 일주일에 한 개씩은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알려드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코리아더마나 코리아더마 2025를 치면은 되게 다양한 나라의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올려놓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양이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미 쪽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시안 모든 컨트리에서 다 오는 편인데 그런 분들이 본인들의 그런 어떤 소셜 미디어를 위해서 팀이 와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올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특별 노력을 안 해도 그들이 그냥 광고를 해주는 그런 약간 뭔가 선순환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외국 학회들이랑 그런 조인트 심포지엄이나 그런 것도 다 좀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외국 참가자들한테 특별한 인센티브가 뭐가 있는 게 있나요? 조인트 컨퍼런스 하죠. 저희가 이제 이 세션 중에 하나를 또 어떤 외국 중에서 아주 그 자리를 잘 잡은 그 어떤 학회와 세션 하나를 따로 마련해줘서 같이 이렇게 세션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가서 또 그 학회의 한 세션을 코리아더마에서 세션 구성해서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없고요. 그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초청할 때 저희가 숙박을 좀 제공해드리거나 뭐 그 정도보다는 큰 인센티브는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큰 인센티브가 없지만 요즘은 이제 저희가 19년도에 시작했을 때와 차이를 보면은 이분들이 외국 연자들이 저희가 초대를 해서 강의를 하러 오는 것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큽니다. 그게 되게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K-뷰티 메디슨, 그러니까 K-뷰티 그다음 그 산업 자체가 점점 발전하면서 그 한국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예전같이
코리아 관련된 그런 어떤 미용적인 그런 시술이나 그런 것도 많이 하지만 저희는 백반증이나 뭐 아니면 건설 아토피 같은 그런 다양한 질환도 커버할 수 있는 저희 피부과 전문의들만의 그런 잔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피부를 가장 잘 볼 수 있고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피부과 전문의라는 거는 이게 글로벌하게 똑같게 적용되는 그런 거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저희 나라에도 그러니까 코리아에도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은 미용 치료를 많이 하지만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아이나 뭐 태국 그런 데 가도 비슷한데 그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제일 잘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그리고 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똘똘 뭉쳐서 이 행사를 갖다 할 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모든 걸 다 커버하고 그리고 저희가 미용적인 면도 피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장 잘한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조금 첨언하자면은 미용과 질환을 구분하는 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조금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용 시술, 질환 뭐 이 치료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그냥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미용 치료 못 받나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모든 피부 상태를 잘 알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가 질환과 미용을 전부 다 어우르는 아주 좀 제대로 된 훌륭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이론적인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 피부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다양한 미용 치료나 질환 치료를 다 포괄적으로 알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의 질과 강의 내용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들도 부정하지는 못할 거예요. 저희가 뭐 너무 그들보다 뛰어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는 전문입니다. 4년간 수련을 했고 피부과 보더라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전문이거든요. 전문의 그룹이 이루는 그런 학문적인 성과와 이론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이제 시술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네, 저 헬스경의 장인천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의료 관광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좀 외국인 관광객분들에게 좀 병원을 추천하는 플랫폼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직 우리나라에 좀 비전문의들의 그런 분야를 진료가 성행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분들한테 좀 올바른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혹시 좀 의사의 차원에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로 그 외국 분들도요 우리나라 이제 의료관광 많이 왔는데 이제 점점 그 외국 의료관광 환자분들도 진화를 하셔가지고 전문의를 찾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만을 소개시켜준다라고 하는 의료관광 플랫폼도 이제 막 생겨날 정도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피부과 전문의 한글로 된 이렇게 빨간 딱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이렇게 우리 피부과 전문의 모를 이제 특허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피부과 전문의 표현할 때 그걸로 이렇게 표현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일단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5개국 정상회담처럼 5개의 나라의 국가 전문의들이 모여서 이런 일반인 전문의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사정을 발표를 하고 너희 나라는 어떠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논문으로 대만의 패트릭 의사 전문의분이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그다음에 대만, 중국, 그리고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각각 나라의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좀 특이했던 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 커미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좀 이제 갱신하는 듯이 뭐 미용을 할 수 있을 자격을 주어지는 거를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캄보디아 같은 국가는 훨씬 더 엄격하고요. 뭐 베트남 같은 국가도 역시 제가 어제 베트남에 오지는 않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함부로 미용 시술을 할 수 없게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뭐 대만이나 일본 같은 저희와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제한이 힘들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이제 2년간 좀 바로 졸업하자마자 오픈을 못하고 2년간 조금 일을 해야지 개업을 할 수 있게 약간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두는 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모든 의사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개업하는 의사들이 미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는 조금 뭔가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나라별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걸 보니까 뭐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정도는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의 힘으로 이거를 하는 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각 나라별로 이런 식으로 정세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뭐 움직이겠다, 우리도 그 나라처럼 하겠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도 계속 전문의와 비전문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남아나 다른 이제 해외 분들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에 관광 오시는 관광객들도 이제 전문의들을 좀 더 찾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